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알파홀딩스를 보려고 합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잠깐 뭐 공개 영상은 아니었지만 잠깐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었고, 공개 영상에서는 19년도 거의 횟수로 2년 됐습니다. 2년 전에 알파홀딩스에 대해서 종목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자, 지금 한번 흐름이 좀 다시 이렇게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자, 파운드리, 외주화,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내용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이거면 끝난 거죠, 뭐. 파운드리. 네, 이 한마디면 더 이상 어떤 내용을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어떤 이로 인해서 상당히 좀 실적이라든지 이후의 모습, 기업에 대한 모습을 좀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딱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흐름이, 자, 주가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업에 대한 흐름도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도 뭐 이렇게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켜 봐야 된다. 이런 딱 지금 바로 이러한 내용 하나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단기적인 상승에 이어서 좀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주가가 확 올라가서 저 위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지켜보시는 그러한 것도 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알파홀딩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내용이 주가를 이제 어느 정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여기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명역항 여기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글씨가 워낙 작아서 제약바이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19년도, 2000년도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게 나중에 얘네가 하는 반도체 뭐 비메모리 관련된 내용으로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된다. 이거는 그냥 그 당시에 하나 주가를 올리기 위한 그냥 작업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는 이제 얘네가 하는 일로 끌어올려야 된다. 글쎄요, 이거를 들으신 분이 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좀 강조를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참 그래요. 이게 주가 끌어올리는 거 하락시키는 것을 보면 개인들이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는 뭐 누구 말이 맞다, 뭐 제 말이 맞다, 뭐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주식 매매를 하시다 보면 좀 위험하게 매매를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지금 수급을 보시면 금투 쪽에서 금융투자에서 꾸준하게 지금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외인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금융투자에서 그리고 이제 투신 쪽 기관 쪽에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계속 매도를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시간 외에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죠.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 이유는 계속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좀 하락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저점을 찍죠.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횡보, 상승 횡보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자리를 잡은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 알파홀딩스가 뭐 3만 원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적절한 이 주가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기에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번에 좀 좋은 내용으로 좀 상승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여기에서 하락이 나오면 안 돼요.
예, 주봉 모습에서 봤을 땐 예, 이 꼬리를 좀 지켜줘야 된다. 아래 꼬리, 네, 이 라인 대는 반드시 지켜야지만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 네, 주봉에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라인대를 좀 보시면 이거는 그냥 좀 지우겠습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주가를 자 여기서 이렇게 좀 설명드려 볼게요. 계속 하락 그리고 상승 하락. 자, 여기가 이렇게 쭉 당겨 보면 예, 바닥권이죠. 바닥에서 상승과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지만 상승과 하락을 계속 하고 있지만 올리지 못해요. 그쵸? 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자, 이 올리지 못한 가격대를 어떻게 예, 여기에서 지금 갭, 그쵸? 갭으로 띄웁니다. 갭으로 띄우면서 좋은 자리를 안착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러한 변동성과 또 바로 앞에 양봉, 음봉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가격대를 보세요. 6%대까지 밀었다가 그쵸? 다시 올라오고 처음에는 위로 갭상승해 놓고서 꼬리 달고 바로 빼는 네, 이런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승이 나오기 전에 하나의 변동성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 라인대를 나중이라도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는 예, 그러한 모습이 나왔을 때 예, 이 자리를 보셔야 되고 또 이 자리와 연관성이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자리가 지금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빠질 때도 다 어떻게 비슷하게 빠집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빠질 때도 이렇게 빠진다.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계단식으로 올라가면 계단식으로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와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어느 정도는 버티셔야 돼요. 그러니까 버틴다라는 게 이런 말씀 제가 많이 드리고 있는데 버티는 것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알고 어느 정도 하락 내 기준이 이 밑에까지다. 그 여기까지 버티는 것과 또 여기까지 계획된 자 이렇게 9% 20%를 버티겠다. 그리고 여기 하락하면 손절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버팀. 그냥 언젠간 올라오겠지. 이렇게 빠지는데 버틴다. 이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버틴다라는 것은 어떻게 예, 계획이 되어 있는 나는 몇 프로까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 자리를 지켜주면 또는 이탈하면 어떻게 할 거다라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전략이 세워져 있는 예, 그러한 것이 버티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냥 빠질 때마다 올라오겠지. 이거는 버티는 게 아니라 그건 대응을 모르는 겁니다. 확실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계획된 버팀이 있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버티셔야 돼요. 뭐 이렇게든 왜 그러냐면 상승을 하고 여기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만 이런 위치에서 이렇게 흔들고 만약에 빼지 않습니까? 빼면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쉽게 올릴 수 있는 지금 여기에서 올린다. 여기에서 올리는 게 자, 여기 이렇게 올리는 게 상당히 쉬워요. 근데 이걸 뺀다라는 것은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쉽게 올릴 수 있는 네, 잠시 끊겼나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쉽게 올릴 수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네, 못 올리고 뺀다라는 것은 밑에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서론에서도 아까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이슈가 있다, 좋은 재료가 있다라고 해서 그게 주가의 장기 바로 지금부터 중장기까지 계속 쭉 끌어올리는 그러한 게 아니라 일시적인
이러한 상승과 거래량이 나오는 것을 만들어 주고 여기에서 이제 끌어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횡보할 것이냐 이거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올린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주가의 그리고 흔드는 것과 파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아까 뭐 버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어느 정도 빠질 것을 예상을 안 하고 바로 매수하고 빠지면 손절 뭐 이런 매매를 지금 이 알파홀딩스의 파동에서 이런 위치에서 이런 생각과 이런 매매는 옳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빠질 것 같다, 올라가더라도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밑에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매수 이후에 처음에 많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빠질 때 어떻게 빠질 때는 확실하게 또 어느 정도 매도 손절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 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파동이 있는 것을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 매수하자마자 조금 빠진다라고 해서 손절.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전략이 아니라 그냥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냥 단순한 바로 올릴 것 같다라는 그런 매수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파동이 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